181명을 태운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담벼락을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179명이 숨졌습니다. 사회부 신기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생한 사고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개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으로 착륙하던 중에 활주로 끝부분에서 공항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입니다. 여객기는 무안공항 1번 활주로에 1차 착륙을 시도했지만 정상적인 착륙이 어려워서 다시 고도를 높였습니다. 복행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비상 착륙의 일종인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비행이 몸통으로 활주로에 착륙하는 건데 감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벽 방향으로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왜 정상 착륙이 어려웠는지 일단 따져봤는데 사고 난 여객기는 접이식 랜딩 기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은 걸로 우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여객기가 착륙하기 직전에 공항이 조류 충돌 가능성을 알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설명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대별로 사고 난 여객기는 우선 어제 오전 8시 54분에 처음으로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이륙을 했습니다. 아까 복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3분 뒤인 8시 57분에 관제탑으로부터 조류가 있다는 정보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분 뒤에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요청을 했고 또 그로부터 4분 뒤인 9시 3분쯤에 최종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행을 했는지 의문이 남는데 국토부는 아직은 조류의 충돌로 인해서 조종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만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랜딩 기어 미작동과 조류의 충돌 등이 사고의 원인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사고가 난 여객기의 정확한 기종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 2216편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보잉 737-300 기종입니다. 기령은 15년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오래됐다고는 보기 힘든 기간입니다. 어제 국토부 브리핑에서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에 관한 정보도 제공됐습니다. 기장은 기장 직급을 맡은 지 2019년 3월에 처음 맡은 걸로 확인이 됐고 비행 시간은 6,823시간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기장은 1,65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직책을 맡은 건 작년 2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인명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여객기가 충돌하면서 꼬리 부분을 제외하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폭발도 크게 일어나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거로 보이는데요. 당시 승무원 6명, 승객 175명, 도합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이 84명, 여성이 85명이고 아직 확인 중인 인원은 10명입니다. 조금 전인 새벽 2시 반 기준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133명입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2명인데요. 30대 남성 승무원과 20대 여성 승무원 각각 1명입니다. 이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여객기 꼬리 쪽에 타고 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네, 사고 원인을 파악할 때 이 구조된 승무원들의 진술 그리고 증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구조된 남성 승무원이 이송된 이대 서울병원에서 어제 저녁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흉추와 늑골 등이 골절됐는데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승무원은 깨어보니까 구조되어 있더라 이 정도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다만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고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승무원도 머리 등을 다쳤는데 갑자기 폭발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기가 추락하는 것 같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앞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2시 반 기준으로 신원 확인이 133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아직도 한창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 179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13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지문이나 DNA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문 채취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유가족과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도 신원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들 DNA는 모두 채취했다고 밝혔고요. 유가족들 DNA도 채취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대조 작업을 통해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원 확인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객기 탑승객 대부분은 광주 주민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광주 시민이 81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도민이 76명, 그리고 다른 지역 주민과 태국인 등이 18명이고 이 가운데 승무원은 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자도 있었는데 전남교육청 소속이 5명, 화순군 소속이 3명 등으로 모두 13명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도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추가 학생이나 교직원 탑승자는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 수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망자 수습은 일단 마무리됐는데요. 현장 활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신분증 같은 유류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방은 대원들을 3개 조로 나눠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현장 수습은 계속될 거로 보이고요. 이후에 관계기관들의 합동 감식도 진행될 예정인데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제 오전 9시 50분쯤에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즉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최 대행은 행안부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에 최 대행은 곧장 전남 무안공항으로 이동해서 사고 현장을 살폈고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 복구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기재부는 사고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부처 간 정보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산 투입 같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가 이제 제주항공 소유인데 관련해서 항공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제주항공 김희배 대표는 어제 오후에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또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사고가 난 여객기에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고 정기적인 정비 결과에서도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모 회사인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도 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밝혔고 또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도 전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네.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했죠. 네, 맞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어제 날짜로 무안 항공기 사고 관련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264명 규모고요. 사고 수습과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맡고 있습니다.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서 과학수사요원과 검시조사관 131명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본부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무안 지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인접한 한평과 목포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네, 검찰도 마찬가지로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광주지검은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신속한 피해자와 유족 지원, 그리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은 의문이 좀 많습니다. 어떤 것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우선은 항공기가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가 다시 이륙하는 복행을 했는데 이 이유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보 영상 등을 살펴보면 사고는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거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게 맞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국토교통부는 통상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미작동이 상호 관련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밝히기도 해서 기체의 다른 어떤 부분들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행 과정과 관련해서 동체 착륙을 하기 전에는 공항과 교신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 교신 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뤄진 건 아닌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공항 시설과 관련해서는 구조물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사고의 충격을 더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럼 비행 기록 분석이 필수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제동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급박하게 동체로 착륙하다 난 사고인 만큼 비행 기록 장치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의문이 풀릴 거로 보입니다.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끝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부터 착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신 내용의 분석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조류 이동과 관련해서도 관제탑에 알림이 있었던 만큼 조류 퇴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요. 국토부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확보를 했고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비행 기록 장치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전의 항공기 사고 사례들을 함께 고려해보면 조사에는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신규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